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안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제 국제무역위원회에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올해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내년에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심 중인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찾아 불법 입국 억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적한 고속도로 교량에서 차량 추락 사고를 당한 픽업 트럭 운전자가 파손된 차 안에 끼인 채 6일을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한 버거킹 매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스카이웨이 통행료가 새해부터 인상됩니다. 일반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요금은 $6 60센트에서 $7 20센트로 60센트 인상됩니다. 지난 11일 열린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제5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샴버그 침례교회 담임 김광선 목사가 어제 KBS를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등 6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난해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로부터 $11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안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제 국제무역위원회 ITS의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는데요.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애플이 의료기술업체인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했죠. 애플은 법원이 관련 내용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긴급 요청했고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해 마시모의 주가가 장중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세 컬로우가 이끄는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의회 폭동 사태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해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올해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내년에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여온 연방준비제도는 구직보다 구인 수요가 많은 고용시장의 불균형이 고물가 기조로 고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용지표를 주시해왔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의 냉각은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할 것인 만큼 연준의 긍정적인 소식이 되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라며 미 고용주들은 내년에 고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고용 관련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이 경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첫 3개월 동안 일자리가 월 평균 8만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올해 4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임금 상승세도 둔화할 전망입니다.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심 중인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찾아 불법 입국 억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토니 블랑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대표단은 어제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민자 문제를 주제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 정부는 멕시코 북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0,000명을 넘기며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정책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죠. 멕시코 현 정부는 불법 이민 대응과 관련해 조 바이든 정부의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미국행 이민자 주요 출신국 정상급을 멕시코로 초청해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빈곤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또 복지 향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만이 이주민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남미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우리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며 이상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멕시코 정상은 양국 간 국경에서의 법 집행 강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적한 고속도로 교량에서 차량 추락 사고를 당한 픽업 트럭 운전자가 파손된 차 안에 끼인 채 6일을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시카고 트리뷴과 ABC,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매슈 리움은 지난 20일 나치램 픽업 트럭을 몰고 인디애나 북부 포티지 카운티에서 시카고 방향으로 운전하며 솔트 크리크 위를 지나다 차선을 벗어나 교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트럭은 전복돼 교량 아래 개천에 처박혔고 리움은 중상을 입은 채 찌그러진 차 안에 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기에 손이 닿지 않아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가까이 방치됐던 건데요. 그러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물고기를 찾아 솔트크리크에 뚝을 따라 걷던 2명의 낚시꾼이 우연히 사고 차량을 발견하면서 리움도 극적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시카고 MBC 방송에 따르면 리움은 27일 오전 병원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 교량에 난간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파견된 한 베테랑 경찰관은 교량 위에서는 사고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리움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가 그를 살게 한 것 같다며 최근 이 지역에 비가 계속 내려 차 안으로 흘러드는 빗물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 요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시카고 스카이웨이 통행료가 새해부터 인상됩니다. 1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요금은 $6 60센트에서 $7 20센트로 60센트 인상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도 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skyway.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번 주간고속도로와 90번을 연결하는 스카이웨이 요금, 이미 지난해에도 인상된 바 있는데요. 시카고 남부와 인디애나주 북서부를 연결하는 I-90의 스카이웨이 구간의 민영화에 따라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1958년에 개통된 이 도로는 2005년 최초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한 이후 통행료가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요. 에센트라 메커리 컨소시엄사에게 당시 99년 동안 시카고 스카이웨이의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민영화한 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계약으로 시카고시는 18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이후 지난해 7년 만에 두 번째로 호주에 본사를 둔 유료 도로 운영업체 아틀라스 아르테리아 그룹의 지분의 3분의 2가 매각됐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한 버거킹 매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어젯밤 860 사우스 엘머스트 로드에 있는 버거킹 매장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경찰은 당시 2명의 남성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며 그중에 한 명이 칼에 찔린 건데요.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현재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용의자에 대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데스플레인 경찰 847-391-540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 제5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샴버거 침례교회 담임 김광선 목사가 어제 KBS를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또한 빛을 비추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기도와 또한 바램과 그러한 소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이사와 시카고 침례교 협의회 총무로도 활동 중인 김신임 회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 교역자들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있는 것을 이전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여 회원으로 구성된 시카고 지역 교역자회는 목회자들 간의 친목을 통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미나 등 사역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힘을 앞에 이 시카고 지역에 좋은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심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와 설립 목적이 있었고 또 목사님들 간에 함께 주 안에서의 교제 친목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또한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는데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한 그 부분에서 회원들은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부사역자들, 신학생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한 600여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저희들도 이렇게. 김 목사는 이날 큰 틀의 두 가지 활동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목회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더 잘 목회하고 사역자들이 더 힘내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재충전, 가령 세미나나 혹은 목사님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계획해서 재충전 받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방향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심신이 지치기도 하시고 서로 간의 그런 친목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자칫하면 고립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친목과 교제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더 깊이 있게 서로 간의 친교의 시간들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후 시카고 교계의 젊은 목회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진 점도 큰 변화 중의 하나라며 이들을 회원으로 영입해 교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은퇴를 고민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결단을 내리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이제 정년기 65세에서 70세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시카고 안에서 그래도 좀 목회를 견실하게 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시면서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전입해 오신 것이 사실이고, 시카고 지역 안에 귀한 그런 새바람을 또 혹은 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함께 서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바람을 갖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했는데요. 은퇴 목사님들의 모임을 지원하거나 방문 또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존경과 노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는 제55차 신년 예배 및 할애식을 내달 16일 화요일 샴버그에 소재한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김 목사는 올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신년 할애회 때 은퇴 목사님들의 그러한 노고를 치하하고 또 선배 목사로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그 충성된 그 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교회협의회에서는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서 섬겨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교역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가 1월 셋째 주에 있는 신년 할애회인데 올해 1월 1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있고요. 일부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요. 일부는. 그리고 2부는 신년 할애식해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축사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향한 그런 수고의 마음, 고마움, 존경의 마음,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예배와 또한 신년 할애식을 통해서 우리 새해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등 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난해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로부터 11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TH첸 공중보건대학원 어멘다 라플 교수팀은 어제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6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 수와 관련 광고 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사용자 수와 연간 광고 수익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업계의 자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대상 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소셜미디어들은 청소년 사용자 수와 관련 광고 수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다양한 공공설문조사 및 시장조사 데이터를 사용해 6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 수와 관련 광고 수익을 분석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잠금 주머니가 개발돼 미 전역의 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정부 계약 구매 데이터베이스 거브스팬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41개 주의 교육부가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윤드루의 잠금 주머니를 230만 달러를 들여 구입했습니다. 윤드루가 개발한 이 잠금 주머니는 스마트폰보다 약간 큰 크기의 천 주머니입니다. 다만 주머니를 여닫는 데 통상 사용하는 줄 대신 특수 자석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조작을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시판 초기에는 학교보다 라이브 공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용도로 잠금 주머니가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최근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잠금 주머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예,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히 비나 눈발이 날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인 내일도 5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대에 머물겠는데요. 당분간 추운 날씨 계속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86%, 바람은 북서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